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콘도의 영상을 보여준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영상에 나오는 콘도가 태국에서 굉장히 비싼 하이엔드급 콘도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콘도가 정말 하이엔드급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좀 쉴 때 유튜브에서 보는 예능이 무한도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무한도전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왜 제가 무한도전을 보냐면 최근에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들이 저한테 별로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들의 특징이 뭐냐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자기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데 여행 가고 그래서 좋은 거 먹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저는 연예인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예능은 딱히 재미를 느끼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써서 방콕에서 정말 초 럭셔리 콘도라고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 영상의 콘도가 럭셔리인지 럭셔리가 아닌지 어떻게 구분을 하시는 겁니까? 대부분이 구분을 하는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 가격이고요. 두 번째 외관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퍼실리티 같은 실제 시각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럭셔리 콘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렇게 영상을 보여줬다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럭셔리 콘도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 그 판단은 옳은 걸까요? 옳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들이 방콕에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격이라는 것을 구분을 한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가진 자금에서 생각하는 부분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10억짜리, 20억짜리 콘도면 굉장히 럭셔리한 콘도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억만 넘어가도 굉장히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내가 투여할 수 있는 자금 때문에 사람마다 실제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조차 자기 자금에 의해서 그 등급의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콘도들이 방콕에 많죠. 자, 그러면 특정한 지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특정한 지역으로 우리가 쭉 가보겠습니다. 콘도가 있죠. 많죠. 이것은 공항철도가 되고요. 또 여기는 BTS역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BTS역이 있죠. 자, 그러니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대기업 본사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콘도들의 가격은 비슷할까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태국은 한 지역에서 콘도가 여러 개 있으면 이 콘도들의 가격이 뒤죽박죽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사도 되는 콘도의 가격은 얼마만큼일까요? 즉, 면적당 가격이 여러분들이 통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투자성을 가질 수 있는 가격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겉모양만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면 당연히 비싼 콘도가 가장 좋은 콘도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콘도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봤을 때 굉장히 럭셔리하다고 평가를 하더라도 실제로 이게 진짜 방콕 이 전체에서 하이엔드급인지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콘도를 아무리 좋다고 한들 여기에서 사도 되는지 사면 안 되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의해서 대부분 사고가 터집니다. 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는 콘도의 겉모양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격 기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특정하게 맨날 보던 로케이션을 보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겁니다. 로케이션이 아무리 좋다라고 한들 이 콘도가 가격이 이 지역에서 맞지 않으면 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모릅니다. 자, 우리가 한번 가격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방금 봤던 지역에 있는 어떤 한 콘도의 부동산 사이트의 가격입니다. 부동산 사이트의 가격을 보시면 스퀘어미터당 55만 3천 바트이 넘습니다. 면적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135 밀리언 바트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콘도를 봅시다. 요거는 최근에 나온 콘도죠. 최근에 나온 콘도 보시면 하이스트 프라이스를 보시면 스퀘어미터당 31만 9천 바트. 그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면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스퀘어미터당 가격은 더 비쌉니다. 34만 7천 바트이죠. 자, 그리고 지금 보면 100스퀘어미터에 31 밀리언 바트가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31 밀리언 바트면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12억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12억짜리 콘도는 태국에서 정말 상위 몇 퍼센트만 사는 럭셔리한 하이엔드 콘도일까요? 자, 그리고 앞에 더 비쌌던 거 있죠. 135 밀리언 바트짜리. 그러면 135 밀리언 바트 해봅시다. 52억입니다. 그러면 이 52억짜리 콘도는 정말 태국에서 최상위급 콘도일까요? 자, 또 다른 콘도 한번 봅시다. 자, 보시면 해당 콘도는 45만 바트입니다. 스퀘어미터당. 그런데 면적이 1000이 넘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가격이 474 밀리언 바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474, 453 밀리언 바트가 나오죠. 자, 그리고 이 콘도도 보시겠습니다. 이 콘도를 보시면 얼마입니까? 무려 스퀘어미터당 가격이 68만 5천 바트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486 밀리언 바트입니다. 또 다른 거 한번 봅시다. 요거는 보시면 면적이 넓죠. 62만 7천 바트가 넘고 450 밀리언 바트가 되죠. 그러면 450 밀리언 바트는 가격이 얼마일까요? 자, 보시면 174억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비싼 걸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 여러분들의 기준점이 확 올라가 버리게 됩니다. 한국 돈으로 한 50억짜리 콘도는 과연 정말로 상위 몇 퍼센트가 사는 콘도일까요? 여러분들이 기준이 올라가게 되면 이 질문에 대한 해답도 여러분들의 기준에 의해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정보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사이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동산 사이트에 나와 있는 이 가격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 가격, 여기서 지금 보이는 450 밀리언 바트짜리 리츠 칼튼 레지던스를 사면 정상적인 가격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가격이 있는데 스퀘어미터당 가격이 다 다르죠.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이 이 가격으로 이 콘도를 본들 안 비싸게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가격인지 더 비싸게 제공되는 가격인지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부동산 사이트를 여러분들은 신뢰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정도 가격까지도 한다는 겁니다. 이외에 이 가격으로 정말 구매를 해도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과연 이 콘도들의 위치가 이 가격대의 콘도를 사도 되는 지역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콕의 콘도는 한 지역 내에서 가격대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해서 강남에 4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으로 도봉구
분들한테는 미안합니다만 도봉구에 40억짜리 아파트를 지었다고 그 아파트를 사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존재합니다. 부동산 사이트를 보고 이 가격이 맞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 때는 외국인 쿼터 가격으로 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외국인 쿼터 가격, 내가 받는 외국인 쿼터 가격이 과연 이 외국인 쿼터 가격으로 사도 되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 커터와 태국인 커터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시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어떤 특수한 콘도의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다라고 한들, 그리고 이것을 태국의 상위 몇 퍼센트가 사는 콘도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정말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도 제가 특정한 가격대의 콘도를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콘도를 판매하기까지 거의 2년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2년 전에 이 가격대의 콘도를 팔고 지금까지 이 가격대의 콘도 중에 팔만한 게 없었다는 뜻입니다. 전부 다 하나하나 확인을 했을 때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콘도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방콕 내 해당 가격대의 콘도는 지난달에도 새로 분양이 된 것들이 있고 2년 동안 수없이 많은 콘도들이 분양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콘도들 대부분이 제 기준에 맞지 않아서 제가 판매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콘도 영상을 많이 올리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한 100억짜리 콘도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하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시청자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100억을 주고 태국의 콘도를 살 사람은 거의 없고 사서도 대부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영상은 올릴 이유도 없고 올릴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끔씩 올리는 영상들은 대부분 제가 판매를 하는 콘도의 영상들이 아닙니다. 그저 건설사에서 요청을 해서 홍보를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올립니다. 과거에는 이 콘도들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광고를 해달라고 올렸는데 제가 거기에다가 단점들을 설명하게 되면 건설사 쪽에서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감상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콘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도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가 높아집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시각적인 것에 지배를 받기 때문인 겁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각적인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적인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격에 대한 기준 때문에 전혀 불필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콘도를 구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콘도 영상을 올려놓은 걸 보면 과대 광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태국 에이전트들도 어떤 콘도를 소개할 때 거의 단점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콘도의 단점이 뭔지 전혀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콘도를 투자하기 위해 접근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겠습니까? 성공할 확률이 높겠습니까?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태국 콘도를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저하고 작업을 하지 않으실 분들이라면 태국 에이전트들 중에 저처럼 정말 직접 건설사하고 판매 계약을 맺는 사람들,
그리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가진 자금대 콘도 중에서 가장 최선의 물건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